디지털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그 공학적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팽창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희소성을 유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오늘 발표는 총 8개의 파트와 3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폐 기술의 역사부터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공급 정책,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신 동향과 남은 과제들까지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역사는 곧 기술의 진화사입니다. 조개 껍질에서 시작해 금속 화폐, 그리고 금 본위제 기반의 화폐를 거쳐 디지털 희소성을 갖춘 비트코인에 이르렀죠. 이 모든 과정은 판매 가능성, 내구성,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실험들은 왜 모두 실패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중 지불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에 누군가 보증하는 제3의 중개자 없이는 가치 전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이전의 모든 시도가 이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결제 방식은 물리적인 현금 지불과 제3자를 신뢰해야 하는 중개 지불로 나뉩니다. 현금은 물리적 제약이 있고 중개 지불은 통제와 수수료라는 대가가 따르죠. 비트코인은 이 두 방식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며 탄생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난제는 결국 신뢰입니다. 지불자가 돈을 두 번 쓰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비트코인 이전에는 감독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신뢰의 문제를 수학적 합의로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신뢰가 필요 없는 P2P 전자화폐입니다. 해싱, 작업 증명, 디지털 서명 기술을 통해 중앙 관리자 없이도 거래를 완결합니다. 연산력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노드는 전체 거래 장부를 공유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 야프 섬의 라이돌 화폐처럼 마을 전체가 소유권 변경을 인지하고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 주체 없이 네트워크 전체가 합의하는 분산 장부 시스템, 이것이 비트코인의 뼈대입니다. 채굴은 단순한 발행 과정이 아닙니다. 연산력을 소모해 수학 문제를 푸는 작업 증명을 통해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재량껏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발행은 오직 연산력이라는 자원을 소모한 채굴자에게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기발한 장치는 바로 난이도 조정입니다. 채굴자가 몰려와도 발행 속도는 10분으로 고정되죠.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는 이 구조, 이것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경화로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누적된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이미 기록된 장부를 바꾸려면 그간 투입된 천문학적 에너지를 무력화해야 하죠. 비트코인의 토대는 신뢰 0%, 검증 100%입니다. 어떤 정치적 중재도 필요 없는 완벽한 수학적 검증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비트코인 소유권의 핵심입니다. 공개 주소로 거래하고 개인키로 서명하죠. 여기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현금과 똑같이 소유권은 오직 키를 가진 자에게 귀속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조정자가 없는 완전한 P2P 네트워크입니다. 비트토렌트가 그랬듯 탈중앙화된 구조는 특정 서비스나 서버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네트워크 자체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트코인을 멈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퍼진 수많은 서버를 모두 파괴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것뿐인데 이는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암호학자 랠프 머클은 비트코인을 인터넷 속에서 살고 숨쉬며 투명하게 검증되는 생태계로 정의했습니다. 프로토콜은 합의 없이는 바뀌지 않고 거래는 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단일 실패 지점을 원천 제거한 가장 완벽하게 생존하는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객체는 원래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보내는 즉시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최초의 디지털 재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희소성입니다. 총량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동성 있는 희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시스템은 2140년 발행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명확한 공급 계획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신뢰 자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창기 예측과 실제 발행량이 매우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공급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실증합니다. 2026년 현재 전체 공급량의 94% 이상이 이미 발행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향후 25년간 달러나 유로와 같은 명목 화폐의 공급 증가율은 비트코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습니다. 경제적 재량권이 배제된 비트코인은 정부가 화폐 공급을 독점하려는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명목 화폐는 역사적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 속도는 반감기를 거치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정부 화폐는 팽창하고 비트코인은 희소해진다는 대조가 현실 데이터로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급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러의 유연성은 비트코인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경쟁자의 특성일 뿐입니다. 정치인이나 중앙은행의 재량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코드 기반의 화폐, 이것이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루트비 폰 미제스의 회기 정리에 따르면 화폐는 시장 재화에서 시작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초기 암호학자 공동체에서 수집 가치를 부여받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썼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초기 0.001달러에 불과했던 가격이 2017년 4,200달러를 넘어서며 4~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자산의 수요가 몰릴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024년 ETF 승인과 반감기를 지나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6만 달러대를 유지하며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여주죠.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 변동을 위해 필요한 자본 역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국가 경제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초기 8년간 거래량은 3,000배 이상 증가했고 인터넷이 만들어낸 성취 중 가장 놀라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누적 거래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통 금융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역설적이고 거대한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3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화폐가 역설적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준비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1메가바이트 블록 크기라는 병목 현상에 대해 원전은 당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철의 한계에 다가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훨씬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확장성 문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진화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현재 변동성 역시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전통 자산보다는 높지만 비트코인의 실험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거대한 공학적 실험이죠. ETF 편입, 국가 차원의 비축,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화폐 문제에 대한 이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